기자수첩 Y뉴스로 넘어가 보죠. 오늘 Y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KBS 사장 선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30대 1의 경쟁률이었죠. 예, 30명이 신청을 했어요, 후보로. 예. 예. 어제 이제 최종 면접까지 가는 6명의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예. 그 6명 후보가, 어제 이제 KBS 이사회가, 서류 심사를 했어요. 30명 중에 6명으로 추렸는데, 예. 최종 면접 대상자가 고대영 전 KBS 보도본부장, 그리고 유현순 현 KBS 부사장, 이동식 전 KBS 미디어 대표, 이상효 KBS 기획팀장, 조대현 전 KBS 미디어 사장, 예. 홍성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그렇게 압축이 6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모두 다 KBS 출신이고요. 예. 기자 출신이 4명, PD 출신이 2명이고 그렇습니다. 30명이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6명으로 압축했죠? 그 기준은 뭡니까? 서류 심사를 한 뒤에 투표를 하는데요. KBS 이사회의 이사가 11명이거든요. 예, 예. 이사 1인당 3표씩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로 예, 그러니까 이사들. 3표씩이니까 33표씩이죠. 예. 상위 6명을 이제 최종 면접 대상자로 정한 겁니다. 33표 중에 조대현 후보가 7표, 홍성규 후보가 6표, 고대영, 이동식, 이상효 후보가 각 4표, 그리고 유현순 후보가 3표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5표는 사표 처리가 됐습니다. 그 6명으로 압축된 후보들 중에 지금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오는 9일날 면접에서 결정할 테니까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예선에서 1위와 2위를 한 후보가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조대현 후보와 홍성규 후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 이들 후보 중 가장 주목을 받는 후보는 KBS에서 정치부장과 보도국장을 지낸 홍성규 후보로 사장 후보 공모 이전부터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KBS 이사회 현 이기령 이사장이 강력히 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설이 있고. 돌고. 예. 또 방통위 상임위원이 될 때 여당 추천 몫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권과도 교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만 새노조가 어제 발표한 사장 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과 어제 새노조가 그 KBS 노조가 사장 부적격자 명단을 또 발표했어요. 예, 8명의 명단을 30명 중 8명을 발표했고요. 예, 예. 지난 3월에 이제 방통위 상임위원 차관급인 이 자리를 이제 퇴임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최근 논란이고 있는 관피아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걸림돌이 될 거다. 방송계와 정가에서는 유현순 현 부사장을 다크호스로 주목을 해야 된다. 지금 부사장이 사장이 될 가능성. 예. 일단 여기자 출신으로 KBS 최초의 여성 사장이 될 수 있다는 점. 예. 그리고 현재 사장 직무 대행이라는 이점이 있죠. 그래요. 여기에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에 예상과 달리 일약 보도부문 부사장으로 임명이 됐다는 점. 그게 여권과 어떤 교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또 1차 예선에서 6배수 후보에 포함됐다는 점도 의외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여권의 한 관계자가 유현순 부사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예선에서 1위를 한 조대현 후보, 또 사장 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동식 이상효 후보, 그리고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도 6배수 후보에 포함된 만큼 주목은 해봐야 될 겁니다. KBS 이사회가 11명의 이사로 돼 있는데 여권 추천이 7명이고 야권 추천이 4명이거든요. 예. 7대 4인데 여권 이사 7명의 표가 갈려있다. 이런 이제 관측이 나돌니다. 여권이. 예. 그 얘기는 왜냐하면은 기란영 사장 회의만이 7대 4 중에 여권 후보, 여권 이사 7명 중에 3표가 회의만에 찬성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가결됐잖아요. 3표의 반란표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예. 후임 사장 선출 과정에서도 여권 추천 이사들의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전 사장 해임할 때 여권에서 찬성표 던졌던 그 3표. 그 3표가 어디로 던지느냐. 이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다. 또 역으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KBS 여권 이사들의 표가 갈리니까 야권 추천 이사 이 후보들이 특정 후보를 밀 경우에 약간의 약세인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의외의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는 9일까지 결과를 주목해 봐야 된다. 그나저나 아까 전에 KBS 노조 측에서 사장 부적격자 8명 발표했다 그러셨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노조가 선정한 거죠? KBS 1노조와 2노조 양대 노조가 사장 후보 부적격 조건이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KBS 내에서 이제 규제 기관에 있었거나 예. 또 지난번 이런 문제들 왜 선거 캠프, 대선 캠프에 왜 낙하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선거 캠프나 대통령 인수위에 몸을 담았거나 예. 정당에 있었던 사람들 3년이 지나지 않은 인사들은 안 된다. 정치권 기웃거렸던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러니까 정치적 독립성을 제외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을 확실히 내걸었었죠.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이미 8명 중에 4명은 최종 면접 대상에서 빠졌으니까 거명은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권영철 기자. 지금 네.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KBS 사장 선출 문제는 KBS 내부 문제인데 그거를 왜 우리가 이 중요한 뉴스 시간에 그 이면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거냐? 뭐가 중요하냐? 사실 단순히 후임 사장을 뽑는 문제라면 KBS 내부의 문제니까 크게 중요하게 취급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KBS 상황은 한마디로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인 KBS가 청와대가 경영하는 이른바 청영방송으로 남느냐. 청영방송. 아니면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KBS 내부에서는 고위 간부에서부터 소장 기자에 이르기까지 이번 기회에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비등합니다. 고위 간부들까지 그런 얘기를 해요? KBS 한 고위 간부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사장 선출이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에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예. KBS의 한 중堅기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은 결국 대통령은 5.18 주역인 노태우에게 돌아갔다. 그렇죠. KBS 노동조합이 분리된 뒤에 처음으로 힘을 합쳐서 보도 개입한 논란을 빚은 길한영 사장을 몰아냈는데 네. 후임 사장이 제2 길한영이 임명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다루는 것이고요. 실제로 KBS 새노조가 지난달 24일에 KBS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차기 KBS 사장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77.1%가 정치적 독립성을 꼽았습니다. KBS 내부 사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77.1%가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차기 KBS 사장의 최우선 과제가 보도 독립성 및 제작 자율성 강화가 69.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KBS 사장 선출 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KBS 사장 6명까지 후보가 압축된 상황에서 배경으로 흐르는 분위기들 감지해봤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